지방간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식이요법의 근간은 에너지 섭취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체중 감량은 그 자체만으로도 체내 인슐린 감수성을 좋아지게 합니다. 그런데 지방간을 없애려면 확 빼지 말고 천천히 빼야 하는데요. 현재 체중에서 5에서 10%를 6개월에 걸쳐 감량합니다. 급격하게 체중을 줄이면 몸 안에 있던 내장 지방 조직이 과다하게 분해되면서 지방산이 다량 형성되고 지방산이 간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강문맥을 통해 간으로 이동하게 되면 지방산을 간에서 지방으로 전환해 쌓이면서 지방간을 악화하는 역효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체중을 너무 빨리 줄여도 오히려 악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한 달에 2~3kg 정도 감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신의 키에 적절한 표준 체중을 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키를 알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키를 미터로 2번 곱하고 남자는 22를, 여자는 21을 곱하면 정상 체중이 나옵니다. 나온 값의 90에서 109% 범위까지 표준 체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계산해 볼까요? 이름 김건강 씨의 키는 170cm, 50세 남자분으로 현재 체중이 75kg입니다. 표준 체중을 구해보면 1.7m 곱하기 1.7m 곱하기 남자니까 21을 곱합니다. 그럼 63.5kg이 나오고요. 90에서 109%까지 정상 범위이니 57.2kg, 69.2kg까지가 표준 체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75kg이 범위 내에 없으니 과체중 또는 비만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현재 체중 나누기 표준 체중을 하고 나온 퍼센트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125%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건강님의 현재 체중 75kg 나누기 표준 체중 63.5kg을 나누면 118%로 과체중으로 구분됩니다. 성인이 된 후에는 키의 변화가 적으니 나의 표준 체중을 기억하고 몸무게를 잘 유지하는 것은 가장 쉽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체중의 80%는 식이요법, 20%는 운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요. 체중이 80kg인 사람이 축구를 30분을 해야 300칼로리 정도가 소모됩니다. 이는 밥 한 공기 칼로리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칼로리는 들어오기는 쉬워도 빼내기는 어려운 만큼 식단 조절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운동을 병행하여 근력이 생기면 기초대사량이 증가하여 체중 관리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니 운동의 중요성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식이요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지방간 다이어트에 고단백 다이어트, 간헐적 다이어트 등 여러 다이어트 방법들이 있지만 한국인들의 탄수화물 과잉 섭취와 에너지 과잉 섭취로 지방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방간 개선을 위해 효과적인 다이어트,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양에 따라 초저탄수화물, 경도 저탄수화물 식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 알려드릴 것은 지방간에 효과적인 경도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입니다. 이것은 섭취량이 1일 총 섭취량의 40% 이내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탄수화물 권장량을 65%에서 40%로 줄이려면 식단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주식인 밥에서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기 때문에 먼저 밥량을 조절하는 것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밥 한 공기 이상씩 드셨다면 아침은 밥 3분의 1공기, 점심은 3분의 2공기, 저녁 3분의 2공기로 식단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평소 밥을 매끼 3분의 1 공기씩만 줄여 나간다면 하루 300칼로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밥량을 초반에 한 번에 줄이기 어렵다면 곤약쌀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밥 한 공기의 쌀밥은 300칼로리, 곤약미는 한 공기에 80칼로리로 포만감을 유지하면서 체중을 조정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평소 나물이나 샐러드를 챙겨 먹기 쉽지 않다면
밥을 지을 때 우엉밥, 시래기밥, 곤드레밥 등 식이섬유소가 많은 야채와 함께 밥을 지으면 밥 칼로리도 줄이면서 식이섬유도 챙길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밥 대신 빵으로 식사를 대신할 때는 밥 3분의 1 공기가 식빵 한 장의 칼로리와 동일하기 때문에 아침밥을 3분의 1을 먹는다고 식단을 짰다면 식빵 한 장 또는 고구마 작은 거 반 개, 감자 1개와 교환하여 드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지키실 것은 간식으로 탄수화물 간식군을 피하는 것입니다. 과자, 빵,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 탄수화물로 구성된 간식을 피하시고 삶은 계란, 두유, 과일, 견과류 등의 간식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액상가당이 들어있는 탄산음료, 이온음료, 달달한 커피보다는 물이나 녹차 종류를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육류를 선택할 때에도 달달하게 조리되는 불고기, 제육볶음, 돼지갈비와 밀가루나 빵가루를 이용하게 되는 후라이드 치킨, 돈가스 등 숨은 탄수화물을 조심하시고 고기를 먹을 때는 기름 부위가 적은 것을 선택하거나 벗겨서 먹도록 합니다. 그리고 조리 방법으로는 오븐 치킨, 백숙, 보쌈, 고기구이처럼 굽거나 찌는 방식의 요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외에 지방간 개선을 위해 채소 듬뿍 매일 먹기, 신선한 과일 먹기, 식탁에 해조류 반찬 챙기기, 물 잘 마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대단한 것이 아니고 일상의 식단을 교정하면서 바른 식습관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작은 식습관이 바뀌면 여러분은 지방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